네, 정말 벅찹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장성의 지도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정말 몇 년 전부터 오고 싶어 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이렇게 쌍무지개가 작년 태풍 오기 직전 날인가 마지막 날인가 떴다지요. 장성이 드디어 새로운 기운이 하늘에 맞닿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터전이 광주기 때문에 또 지금은 서울 외곽에 살고 있습니다만 광주를 자주 오고 가는데 오고 갈 때마다 어디 지나면 저기 장성댐 같은데 거기에 LOCT 장성 이렇게 써 있어요. LOCT 장성, 노란 장성, 저게 뭘까? 몇 번을 이제 왔다 갔다 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장성이 그 황룡강 이게 발상지고 황룡강이 굽이굽이 끼어도는 곳이 바로 장성이지. 혹여라도 그 황룡 거기에서 엘로가 왔지 않았을까? 근데 기발한 발상인데 저거야말로 창의행정인데 누가 했을까? 알고 봤더니 우리 유두석 군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중앙부처에 있을 때부터 대단히 창발행정에 강한 분이지요. 그리고 나하고 비슷해 키가 적어요. 둘이 쓰면 그래도 내가 조금 더 클까 말까 정도로 그래. 그래서 굉장히 애정이 많이 가는 후배인데 역시 유군수가 가서 일을 냈구나. 뭔가 자칫 분권의 시대에 독자적, 창조적 생존 전략을 추구하지 않으면 뒤질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근데 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마케팅에 성공한 아마도 모르긴 모르지만 세계 최초 자치단체가 장성이 될 것 같아요. 이미 이 고비를 넘겼어.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늘이 축복하는 의미에서 쌍무지개가 떴잖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니 사람이 참 인연 먹고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연 맺고 맺은 인연 가꾸고 넓히고 다지고 사는 게 사람의 삶인데 사실은 제가 장성에 좀 살았어요. 아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떡애기 때, 1살 때 제 아버님이 장성군의 공직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의 대선배님 되시죠. 물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제 몸속에 DNA 상당 부분이 장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릴 때 3살 때 버릇이 80살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1살, 2살 때 잘 못 듣는 것 같고 말은 잘 못하지만 그럴 때 영감이 생을 자원단 말이지요. 그런 장성, 마음의 고향이 장성입니다. 여기 왔으니 제가 어찌 벅차지 않겠어요? 우선 여러분과 함께 조금 마음의 문을 연달까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제가 테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옳지. 이름을 열린사고 테스트 이렇게 해봤습니다만은 첫째 문제가 세월의 속도입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고 그러지요. 벌써 민선 7기 1년이 훌쩍 넘고 1년 반이 다 됐잖아요. 과연 세월이 속도가 있는 건가? 세월이 속도를 측정할 수 있겠어? 정말 세월이 빠른가? 빠르다면 얼마나 빠른 것인가? 그 빠르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라.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세월호 속도는 초속 똑딱 초속 29.8km. 쉽게 말씀드려서 똑딱 할 때 30km를 가버린 게 세월호 속도입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야? 입증이 됩니다. 내가 이제 힌트를 드리면 1년 12달 365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장님한테 내가 물어봐야겠어. 그럼 365일, 365일을 1년 12달 그러지요. 그러면 지구하고 태양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 365일이 되지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빙 도는 것이 1년 12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삥 도는 거리를 안다면 이름하여 학자들은 공전거리 그러지 않습니까? 공전거리를 안다면 문제가 풀리지 않겠어요? 그 공전거리가 9억 4,20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모자 쓰신 우리 어르신께서 상당히 지금 아주 앞서 나가셨어. 내가 소장한테 물어봤는데 뒤에서 벌써 지구 한 바퀴 빙 도는 거지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식을 풀어보세요. 9억 4,200만 킬로미터 나누기 365일 나누기 24시간 나누기 60분 나누기 60초 하면 초당 초속 29.8km가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그럼 정확해요 이게. 그런데 인간이 만든 총탄 초속 1km입니다. 1km. 세월이라는 놈이 총알의 속도보다도 30배 빨라요. 인간이 쌓아올리는 우주선, 여러 우주선이 있지만 가장 멀리 빠르게 가는 우주선이 보이저 2호거든요. 보이저 2호가 초속 17km. 그러니까 보이저 우주선보다도 더 빠른 것이 세월호 속도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똑딱 할 때 그냥 30km를 가버리는데. 이 첫 번째 문제의 교훈은 뭔가? Time is gold. 시간이 금이다. 정말 시간은 소중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 지도자 여러분, 공익자 여러분, 여러분도 머지않아서 중간쯤 앉아 계신 어르신 연배로 금방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 문제의 교훈은 시간을 선용해라. 시간을 선용해라. 아껴 쓰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이제 내무부 대표로 각 부처에 한 사람씩 국장급 공직자를 골라가지고 미국에서 자기들이 돈 들여가지고 한 달간 연수를 시켜줬어요. 미국 인사혁신처에서. 그런데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문제를 딱 내더니 점이 9개 있지요. 이 9개 점을 직선 4개를 연결해서 한 번에 통과시켜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교관이. 힌트도 없어요. 그리고는 30초 시간을 줍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각 부처를 대표해서 나름대로 기라상 같은 국장들이 갔는데 느닷없이 저 점을 9개를 딱 흑판에 그려놓고 이 9개 점을 하여튼 직선 4개를 연결해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예컨대 하나, 둘, 셋 하면 연결은 되지만 직선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니까는 가운데가 빠져버리잖아요. 또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니까 또 옆이 빠져버리잖아요.
지금 저걸 어떻게 하란 얘기지? 싶다가 아무도 손을 못 들어. 그런데 그냥 30초 되기 직전에 버뜩 생각해서 손을 들었죠. 들어가지고 내가 맞췄단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뭐냐면 각 부처 국장급 그래도 체면을 나름대로 세웠는데, 어떻게 우리 손으로 그리고 있는 분이 한번 해볼래요? 네, 나와서 한번 해봐요. 밑자 본적이지 뭐. 좋아. 보니까 요걸 누르면 이것이 레이저가 나와. 옳지. 해봐요. 그러면 직선이 연결이 안 되지 않냐고. 내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 응? 직선이 연결이 안 되면 뭐 세 개도 가능하지. 방금 말한 대로 하나, 둘, 셋 해버리면 뭐 세 개도 되지만 연결해라. 연결하고 있죠. 연결. 그래, 그러면 또 우리 젊은 여성 뭐 공직자신가 한번 해볼래? 열심히 막 끓이고 있구만. 손으로 해도 돼. 손으로 하면 내가 알려줄게. 그럼 자, 내가 해볼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더 나가라고. 나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일어서셔봐. 어디 사시는 누구셔? 일어서셔. 공직자면은 말하자면 소속 부서 박경은 띵동땡 맞았어요. 이야, 시간을 재보니까 30초쯤 됐어. 강우태 정도는 되는구만. 머리가. 박수. 아니,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다들 일종의 말하면 틀에 얽매여가지고 여기 안에서만 맴돈단 말이지. 여기 안에서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해보고 또 이렇게 해보고 안 되잖아요.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대부분의 사람이 맨내린이 빠져 있다. 자기가 아직 자기가 살아온 생활의 습관, 그 틀 속에서 헤어나질 못한다. 특히 공무원들은 관료주의, 권위주의 찌들어가지고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 교관활, 내가 여러분한테 언제 이 점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직선을 있죠. 직선 네 개를 연결해서 어쨌든 간에 점을 이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또 그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보니까 세상 쉬워. 풀고 보니까 아주 쉬운 문제지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아직 익숙하지 않구나. 옳지. 출산율 가지고 지금 시비가 많지요. 그 여성이 평생 생애 동안 소위 출산할 수 있는 것을 합계 출산율 그러는데, OECD 국가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선당입니다. 미국, 프랑스, 한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정답은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한 분 좀 손 들어서 해보십시오. 6개 선택지 가운데 하나 좀 골라보세요. 네. 그래도 죄송합니다만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한번 일어나서. 띵동땡 박수.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사실은 마음이 아파요. 아파.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남녀가 결혼해서 한 아이를 갖질 않거든요. 0.98명. OECD에서 분석하기를 1.3명이 안 되면 초저출산 국가 그러거든요. 아주 출산율이 낮다는 거죠. 초저출산 국가. 그러면 OECD 26개 국 가운데 초저출산 국가가 어디인가? only one, 하나밖에 없어요. 코리아.
한국밖에 없어. 꼴등에서 두 번째로 적게 나는 나라가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1.34명.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1.7명, 프랑스 2.1명, 일본 1.45명, 영국 1.7명, OECD 평균이 1.67명 그러거든요. 통계를 보니 장성은 그래도 양원 편입니다.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셨더구만. 우리 유군수께서 1.78명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어찌됐든 나라의 장래에 가장 큰 암초가 있다면 초저출산. 이 국가 자치단체가 뭡니까? 첫째 조건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두 번째 땅. 세 번째 주권. 배타적 지배권 하는 거. 이 3대 요소가 없으면 국가는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가가 가장 기본 요소가 뭐냐? 사람인데 사람이 앞으로 엄청나게 줄도록 돼 있어요. 네 번째 문제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 소설이 많지요. 또 국문소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최초의 국문소설이 뭡니까 하는 건데, 별주부전, 홍길동전, 흥부전, 심청전, 설공찬전, 이것 중에서 역시 선당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두 분이 열심히 상의하시네. 우리 여성분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래, 안 하실래요? 아니, 밑져본저인데 왜? 네, 말씀해 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어디 사신 누구신지. 띵동땡 박수. 아카데미의 효과가 여기서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많은데 그냥 1시간 반여 동안 문제만 갖고 계속 강연을 해버릴까 하다가 또 귀한 시간 걸을 수도 없어서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가지 골랐는데, 이것은 마치가 힘들 텐데 했더니 딱 맞히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게 별주부전이나 흥부전이나 심청전은 아주 오래된 국문소설인데 작가와 연대가 미상입니다. 누가 언제 썼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설공찬전은 홍길동전보다 한 30년 앞서서 만든 소설인데, 한문 소설인데 한문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어요. 그래 순수한 우리나라 소설은 우리 자랑스러운 의의 고장 장성 홍길동 태어난 것 아닙니까? 홍길동전이 우리나라 최초의 나란말 소설입니다. 관련이 좀 있지요. 홍길동전을 쓰신 분이 누구지요? 여기 다 써졌죠. 허균 선생. 허균 선생께서 홍길동전을 쓰셨는데, 허균 선생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백성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한 부류는 항민, 항상 할 때 항자 항민,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한마디로 시간만 멍하니 보내는 맹주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항민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원성할 때 원자 원민, 계속 불평불만하고 시비 걸고 그렇다고 본인이 무슨 대안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원민 그랬고, 세 번째는 빼어날 호자, 깨어날 호자, 영웅호자, 호민, 늘 미래 지향적 자세를 가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좋아져야 한다 하는 신념하에 준비를 늘 하는 사람, 호민 그랬는데, 이것은 물어보나 많았죠. 가장 바람직한 삶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호민 그랬으니까 우리 모두로 해서 다 박수 한번 칩시다. 같이. 당연히 호민이지요. 호민인데,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삶은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진짜 문제예요. 결국은 호민은 가장 좋은 거니까요. 항민하고
원민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겠어요? 항민, 원민. 항미라고 한 분, 한 분, 두 분. 두 분이면 도립시 일어나셔가지고 일어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아, 네. 우리 광주에서 특별히 오셨군요. 조남은? 네, 조남은? 우리 띵똥땡 박수 한번 칩시다. 그 다음에 또, 그 여성분. 장성읍장님. 이야, 대단하시구나. 박수, 띵똥땡. 그 허균 선생께서 광해군 임금님한테 상소문을 올렸어요. 소직이 이고을 저고을을 다녀보건대 대부분의 백성이 항민입니다.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시간만 멍하니 보내고 있습니다. 항민입니다. 호민은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민을 교육시켜서 빨리 호민을 만든 것이 이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첩경입니다. 이런 상소문을 올렸거든요. 우리 허균 선생께서 볼 때는 항민은 뭐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시간만 멍하니 보내고 있으니까 전혀 발전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원민은 욕구뿐만 아닙니까? 본인이 뭐 대안을 내놓거나 본인이 무슨 새로운 뭐 비전을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불만에 가득 차 있단 말이죠. 불만에 가득 차 있는 마음을 심지를 싹 불을 당겨주면 그거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원민이 더 낫다. 항민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문제만 계속 내다보면 시간 다 가버리니까 이제 문제는 그만 낼까요? 네. 그래서 이제 호민의 길, 우리 공직자들만 강의를 받는다면 제가 호민의 길을 한 20개 정도 말합니다만은 오늘은 우리 지역의 리더 여러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3가지만 들었어요. 첫 번째는 물음표와 느낌표가 있는 삶을 사십시오. 탐구 능력을 기르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에디슨, 아인슈타인 모두 비슷한 얘기를 했지요. 나는 천재가 아닙니다. 천재가 아니고 다만 호기심이 많을 뿐입니다. 호기심, 물음표. 내가 좀 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이 농사 가치를 좀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 끊임없는 물음표. 내가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기하면 공사를 좀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물음표 속에서 그래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느낌표를 얻을 때 거기에서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략 좋은 삶은 물음표가 7개, 느낌표가 3개쯤, 7대3, 느낌표와 물음표가 함께하는 삶이 가장 후회 없는 삶이고 훌륭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쉼표도 필요하고 이제 마침표 생을 마감합니다만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있는 삶을 살아라. 탐구 능력을 길러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호민이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일전에 대우를 창업했던 김우중 회장께서 별세하셔서 많은 분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분양하는 모습이 텔레비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도전해 봐야 산을 올라가 봐야 산이 얼마나 높은지 정복이 가능한지 안 되는 건지 알 길 아니겠습니까? 실패가 두려워서 할까 말까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대표적 아마 신화가 정주영 씨가 그 조선소를 만들 때 왜
지폐 가지고, 지폐 한 장 가지고 조선소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지폐 가운데 거북선이 들어가 있는 지폐가 얼마짜리지요? 500원. 그 당시에 중화공업을 일으키기로 작정했을 때 맨 처음 삼성의 이병철 회장한테 권유를 했죠, 정부가. 그랬더니 이병철 회장은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장치산업 그런 걸 해본 일도 없고 앞으로 할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거절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정정 회장한테 포항제철이 완성이 돼서 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철이 많이 나오니 당신이 한번 배를 좀 만들어봐라. 조선사업을 해봐라. 그렇게 권유를 했죠. 정정 회장이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뭔 조건이냐? 정부가 차관을 보증 좀 서주십시오. 돈이 없으니까 차관을 가져갈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 정부가 당연히 보증해 주지. 보증 약속을 했는데 정부의 보증서를 가지고 일본 가고 미국 가고 독일 갔는데 전부 노. 왜? 대한민국 정부 지금 재정력이 굉장히 약하고 국제 신뢰도가 낮아서 정부의 보증 전혀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당신한테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영국을 갔죠. 영국을 가서 유명한 컨설턴트 그 회장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내가 참 유조선을 만들어 보려니까 차관 좀 받는데 보증서를 써달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아니 뭘 믿고 당신한테 그동안에 뭐 배를 한 척도 만든 경험도 없고 그러는데 뭘 믿고 할 수 있겠냐고. 그럴 때 정주영 씨가 내놓은 것이 500원짜리 지폐 아닙니까? 500원짜리 지폐. 거기에 거북선을 바라보면서 이게 뭔지 아닙니까? 이게 군함입니다. 군함. 우리나라 군함입니다. 우리는 철갑선, 거북선 합니다마는 내가 알고 있기로 영국은 1800년대에 군함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의 선조들은 그보다 300년도 빠르게 1500년대 이 철갑선 군함을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후예인 내가 이 정정이가 이거 하나 내가 못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참 감동을 받아서 그 컨설턴트 회장, 컨설턴트 회사에서 보증서를 써줘가지고 차관을 들여다가 미포조선, 그 다음에 울산조선, 그 다음에 현대조선, 현대중공업, 오늘의 조선왕국을 만들었지요. 우리 장성군 쌍무지개가 떴단 말이지요. 내가 볼 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들 일반적 관성이 새로운 일을 벌이기가 겁이 나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특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내가 괜히 이걸 한번 시도하다가 잘 못되면 점수만 깎이고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군수님이 뭐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하지 뭐. 이렇게 맨너리즘에 빠져버리기가 십상이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발전을 못합니다.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군수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창발적 아이디어를 내고 도전해보고 겪어봐야 그게 성공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세 번째는 방향과 속도를 잘 맞춰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방향을 잘 정해야 한단 말이지요. 동으로 가야 할런지 서로 가야 할런지 북으로 가야 할런지 남으로 가야 할런지 방향을 잘 정하고 동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방향을 정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방향을 잘 정한 다음에 그리고 속도는 나의 경쟁 상대보다 조금만 더 빠르게 한 뼘만 더 빠르게 그것도 국민과 함께 여러분이 함께 가면 반드시 성공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이제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크게 보면 결국 시대적 흐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과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장점, 여건 이런 걸 봐야 되겠지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새로운 흐름, 크게 형성되는 흐름은 초저출산, 고령화, 이 난제를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도도한 물줄기가 크게 일렁이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스스로 살아나가야 되는 자치분권 시대,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방향을 정해야지요. 아마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보면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우리의 경제발전, 실패한 사례는 인구정책,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번 보세요. 놀랍지요. 초고속 경제성장 70년. 한마디로 말해서 저 밑바닥 경제에서 최상위권의 경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70여 년 동안. 1970년 그리고 2018년 비교 통계가 가능한 최근 통계를 가지고 G7 국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가장 잘 나간다는 선진국 G7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는 100등에서 28등으로 올라섰어요. 무려 116배 성장했습니다. 근데 G7 국가는 평균 15배 성장했어요. 우리가 1970년만 해도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북한은 1인당 384달러, 우리는 286달러. 북한이 우리보다 그건 100달러쯤 더 소득이 높았어요. 그게 이제 1975년에 역전이 됩니다. 역전. 바꿔서요. 지금은 우리가 북한보다 1인당 소득이 23배나 더 많지요.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의 할아버지의 국가, 자기의 모국 케냐를 가서 자주 연설합니다. 연설의 단골 메뉴가 그거예요. 여러분, 저기 아시아의 코리아를 보십시오. 코리아는 1960년만 해도 우리보다 못 살았습니다. 우리보다 못 살았는데 지금은 세계 선진국가를 만들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열변을 토하는데 우리도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통계를 보면 우리는 여러분 보십시오. 80달러였어요. 1960년에 우리 소득이. 우리 소득이 80달러. 북한은 우리의 근 배쯤 되는 134달러. 오바마가 말한 케냐는 94달러. 실제 오바마 전 대통령 얘기처럼 케냐가 더 잘 살았단 말이죠. 지금 케냐는 1,400달러. 우리는 3만 달러가 넘었잖아요. 3만 3천 달러. 누가 뭐라 해도 현대사 대한민국 경제발전은 경이적인 것입니다. 세계사에 그 전무후무한 대단히 경이로운 성공을 했어요. 그 근원이 뭐냐? 방향과 속도를 잘 낸 거죠.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했단 말이죠. 한쪽으로는 민주주의, 한쪽으로는 시장경제. 두 개의 기둥을 딱 받고 세부전략의 중화공업 육성, IT 강국, 반도체, 산업전략을 잘 세웠지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근면성, 우수성, 하면 된다는 자신감, 그리고 내면에 깔리는 그 길 정신. 어쨌든 우리가 일본은 좀 한번 해봐야 할 거 아니야 하는 그 길 정신, 이런 게 뭉쳐져서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 발전사를 일으켰는데, 보니까 지금 그 주역들이 다 앉아 계셔. 특히 어르신들 앞장서 이끌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장 본인들이십니다. 우리 모두 특별하게 다 주인공이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감사와 존경의 박수 한번 크게 쳐드립시다. 그 길 얘기가 나왔는데 통일이 되면 확실하게 일본을 이길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세계적인 연구기관 공통적 분석에 의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가 2등으로 올라가요. 2등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체 나라의 경제규모 6등으로 올라요. 6등으로. 그래서 일본을 제쳐버립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제쳐버리고 전체 경제규모도 제쳐버리고 통일이 곧 우리의 살 길이다. 그게 바로 그 길이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인구정책, 군사정권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의 무능,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극치. 1961년 당시에 우리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1961년. 여기 써졌는데 답이 오게. 6.17명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보리고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냥 그러는데 아이 좀 그만 놔라. 아이 좀 그만 놔. 그래서 소위 군사정권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사안화 제한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돈 막 들여가지고 가족계획 피임약 무료로 나눠주고 우리 뭐 지긋한 남성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군인들도 참 자랑스러운 군인들도 보이십니다만 예비군 훈련 가면 정관 수술하면 그 다음 달 예비군 면제 훈련. 그래서 아이를 적게 낳는데 올인했던 올인해.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언제까지 했는가? 김영삼 문민정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보니까 어이 큰일 났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미 2.0명이 깨져버렸어. 1.86명으로 내려가 버렸어.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소위 산하 제한정책, 가족계획 정책을 폐지를 합니다. 2006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우리도 출산 장려 정책을 쓰자. 그래서 열심히 출산 장려를 하거든요. 돈 얼마 쓴지 아세요? 지금까지 작년까지 146조. 출산 장려를 해서 146조를 썼다고요. 6조를. 헌 6조가 아니고 146조를. 그런데 결과는 뭐냐? 세계 최악의 출산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꼴등의 꼴등. 한 명도 안 나는 나라 대한민국 만들어버렸어요. 작년, 재작년 2017년에 통계청에서 앞으로 100년 후에 인구 추계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1100만 명으로 줍니다. 지금 5200만 명에서 앞으로 100년 후가 되면 1100만 명으로 준다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론, 휴이트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현대 국가에 있어서 인구 소멸 국가 제1호가 아마도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아주 불길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주는데 뭔 방법이 있겠어요? 물론 베트남 사람들, 조선족 그냥 막 해서 뭐 그야말로 다민족 국가 만들 수는 있겠죠. 우리 모두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그런 그 나라인데 그런 시각에서 보면 점점 나라가 쪼그라듭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3050 클럽에 가입했다. 그래서 좋아했죠. 그 말이 뭐냐?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을 것, 그리고 인구가 5천만 명은 되어야 그래도 괜찮은 나라지. 그래서 3050 클럽인데 캐나다는 국민소득은 4만 달러 넘지만 인구가 3만
3,500만밖에 안 돼가지고 5천만이 안 되기 때문에 3050 클럽에 가입을 못했어요. 그래 G7 국가에서 캐나다 제하고 우리나라가 작년에 처음 들어가서 3050 클럽에 우리나라 7번째 가입한 나라입니다. 아주 자랑스럽지요. 근데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도 5천만 명이 깨지게 돼 있어. 그 여파가 뭔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인구정책 실패의 영향으로 지방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붕괴되고 있어요. 전국에 228개 시군 가운데 97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노란 색깔이 지금 위험지역이거든요. 유감스럽게도 장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구 소멸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조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일 것입니다만은 그래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뭔 말이냐? 소위 39세까지 여성, 20세부터 39세까지 여성 숫자하고 65세 이상 노인 숫자하고 비교를 해서 0.5가 안 되면 인구 소멸의 가능성, 위험성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0.2가 안 되면 아주 급하게. 근데 우리 전라남도에 0.2가 안 되는 자치단체가 가장 낮은 자치단체가 신안군, 그 다음에 고흥군, 그 다음에 한평군, 그 다음에 보성군 4개 군은 0.2가 안 돼요. 0.2가 안 된다는 의미는 뭐냐? 앞으로 30년이 되면 한 세대가 지나면 현재 인구의 5분의 1로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5분의 1로 줄어든다. 30년 안에.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물론 다른 변수가 있지요. 무슨 변수냐? 외부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 괜찮겠죠. 또 이제 노인 어르신들이 지금 뭐 80세, 80대 중반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분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90세, 100세, 110세 계속 막 계속 장수하면 괜찮겠죠. 그런데 현재 정상적 수치를 가지고 대비해 보면 0.5라는 것은 앞으로 30년 내에 현재 인구의 절반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성이 그 케이스거든요. 장성이 보니까요 얼마냐? 장성이 0.314입니다. 소멸 위험 지수가. 전라남도 평균이 0.46. 유일하게 전국 9개도 가운데 이제 광역시 특별시는 제하고요. 9개도 가운데 0.5가 안 되는 데가 전라남도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 0.51. 그런데 우리 장성은 유감스럽게 0.314. 전남에 있는 5개 시 0.5가 넘고요. 군 가운데 유일하게 무안만 0.5를 넘어요. 왜 무안이 0.5가 넘을까? 무안에 뭐가 있죠? 그래요, 도청에 공직자들이 많이 젊잖아요. 그래서 무안만 0.5를 넘고 나머지는 전부 0.5 미만이에요. 이걸 나는 국가를 바로 세운다고 그럽니다만 국가를 바로 세워야 할 가장 큰 과제가 인구정책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성을 볼까요? 내가 어린 시절 호흡했던 고장에서가 아니고 장성이야말로 보석입니다. 보석. 장성 고을 자체가 보석이지요. 동화 속에 나오는 고장, 그런 고장이에요. 청정 환경이 중요한 21세기에 장성처럼 환경이 좋은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문향도 크지요. 하서
김인우 선생님 유적지를 제가 오기 전에 잠시 둘러보고 왔습니다마는 김인우 선생님을 비롯해서 문양도 극한 곳이지요. 또 유턴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저게 무슨 소리냐?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 즈음 되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도시인구가 줍니다. 대도시인구가 줄고 근처 대도시에 가까운 근교 농촌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유턴 현상 그러거든요. 미국도 그러있고 캐나다 그러있고 유럽도 다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3만 달러가 넘어섰단 말이죠. 실제 통계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다 인구 줍니다. 유일하게 광역시 가운데 인천만 인구가 조금 느는데 사실은 이제 인천은 옹진군이 몽땅 인천으로 들어가 버렸지 않았습니까? 옹진군 쪽이 조금 느는 건 어쨌든 인천을 제외하고는 모든 광역시 특별시 인구가 줍니다. 창성은 바로 광주, 관문이고 광주 옆에 붙어 있잖아요. 이런 유턴 현상 바라볼 때 대단히 여건은 좋은데 그야말로 황룡이 승천하는 것처럼 비약적으로 발전을 됐는데 서서히 그런 기운을 맞이하고는 있지만 아직 드러나 있는 통계는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호남 인구가 보십시오. 이런 통계를 보면 그냥 좀 화가 난단 말이죠. 정부 수립 직후에 우리 혼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비중이 25%였어요. 지금은 10%도 안 됩니다. 그중에 전남만 따지면 16%였는데 지금은 4%가 안 됩니다. 광주를 합한다 하더라도 이게 겨우 6%예요. 16%가 광주 전남 합해봐야 6%입니다. 3분의 1 토막으로 줄어버렸거든요. 대신에 수도권은 반대로 20%에서 50%. 충청권 줄기는 줄었지만 조금 줄었어요. 영남권 줄긴 줄었지만 조금 줄었어요. 왜 그랬는가? 역대 정부에서 서울, 부산, 경부 축으로 소위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분하에 집중적 개발 전략을 썼죠. 그러다 보니 호남이 소외됐고 소외된 결과가 인구 유출로 나타난단 말이죠. 장성이 왜인가? 애가 아니에요. 장성이 통계를 찾아보니까 통계청의 공식적 통계는 66년도에 12만 3천 명을 기록했어요. 지금 통계는 2018년 통계청 통계는 4만 2천 명 돼 있어요. 주민등록 통계는 조금 더 높은 걸 알고 있고 11월 통계를 보니까 4만 5천 명 돼 있어요. 주민등록 통계하고 통계청의 공식 발표된 통계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대략 3분의 1 토막 되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 보세요. 우선 전출입. 장성으로 들어온 인구가 장성에서 빠져나간 인구보다 많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장성으로 이사 오는 인구가 장성에 이사 가버린 인구보다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큰 차이는 없지만 2018년 보면은 138명 더 많이 나갔어. 이사 오는 사람보다 이사 가버린 사람이 138명 더 많아. 또 한 가지. 우리 장성이 열심히 노력해서 아마 해남 다음인가 세 번째가 그러는데 아마 2등인가 그럴 거예요. 출산율이 1.78명도 대단한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지만 2.1명이 되어야 현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현상 유지가 2.1명이 안 되면 현상 유지가 안 돼요. 다른 조건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아직도 2.1명이 안 되니까 이래서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게 현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유도석 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228개 자치단체 제가 전부 다 가지는 않았지만 꽤 많이 다녔어요.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많이 갔는데 내 눈에 들어온 그 느낌은 소위 자생력, 창조적 행정으로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치고 나가는 자치단체 정성 꼽을 정도로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새삼스럽게 주막 가편이라고 긴 말씀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기왕에 여러분 모시고 아카데미 왔으니 나의 장성 발전을 위한 비전이랄까 소견을 조금 이리저리 생각에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가감없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인구정책을 혁신해야 됩니다. 중앙정부 탓할 거 없어요. 획기적으로 바꿔야 돼요. 획기적으로. 늦어도 10년 내에 6만 명 만들어내야 돼요. 어찌할 것이냐? 두 가지죠. 하나는 출산율 높이는 것, 하나는 인구 유입, 귀촌, 귀농 그러잖아요. 그것을 강드라이브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해야 돼요.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세종 휴가제도 했어요. 세계에서 최초로 여성들 휴가제도를 실시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휴가를 얼마 준지 아십니까? 가만히 세종대왕에 보니까 노비들이 만사그 몸으로 그냥 고생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휴가를 명하는데 출산 전 30일, 출산 후 100일, 그러면 130일. 우리 지금 여성들 출산 휴가 제도가 며칠이지요? 얼마? 우리 여성? 90일 아닙니까? 90일. 그래. 출산 전 한 달, 출산 후 2달, 60일.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한 달을 더 늘리겠다. 나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120일 하겠다는 건데 1415년에 우리의 참 성군 세종대왕께서는 130일을 했다고요. 나는 장성군에서 특별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공직자부터 하고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는 거기에 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권정사항으로. 법이 없는데 됩니까?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조례 자치법규하고 일본은 달라요. 일본은 법규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조례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법령이 없는데 될까요? 됩니다. 나는 광주시장 할 때 그런 건을 몇 건 만들었어요. 요즘 대법원의 판례는 법령의 법규에 그냥 정면 충돌만 되지 않으면 자치법규를 많이 이렇게 인정하는 차원에서 인정하는 게 판례입니다.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그 취업 때문에 여러 가지로 왜 이렇습니까? 임산부, 취업 우선권, 또 아이를 많이 갖고 있는 청년들 취업 우선권 하는 거예요. 은행하고 장성, 관내,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하고 협조해서 다자녀 가구부터 대출이 좀 잘 이루어지도록, 가급적이면 이자 좀 낮은 걸로 해주도록. 마음 같아서는 만약에 장성이 조금 부자라면 아이 낳으면 찾을 수 없는 돈, 정기예금, 아이 1인당 1,000만 원 통장을 딱 하나 만들어 줘보세요. 성인이 되어서 찾도록 부모가 찾아 써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통장을 안겨준다 그러면 아이 낳으려면 장성 가서 낳자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출산율을 높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요. 혼신의 노력을. 사람이 있어야 한번 해볼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있어야.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여성이 살기 좋은 고장이 살아납니다. 여성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농촌이 좋다는 거예요. 정치가 있고 인정이 있고 이웃을 사기가 쉽고 서로 나누어 갖고 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 소위 농부병, 농사짓기 힘들다, 의료가 대단히 취약하다, 이 두 가지란 말이죠. 다른 건 그것만 해결되면 나도 그냥 이사 가서 농사 짓고 싶은데 그냥 농사 한 1, 2년 져버리면 허리 아프고 관절 무릎 상하고 그냥 상대 그리고 이제 심폐기능도 그냥 저하돼 버리고 그것들이 문제란 말이죠. 나는 참 내가 특별히 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모든 것은 답은 현장에서 정책이 나오는 건데 현장을 좀 들여다보면 그러지 않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많아요. 지방 교부세라고 하는 것을 배정해 주거든요. 국고보조금, 지방 재정이 약하니까 재정경제부를 통해서 국가 예산을 보조금으로 주기도 하고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일정한 소위 요인을 넣어가지고 산정해서 지방교부세라는 이름하에 주는 건데 지방교부세에다가 당연히 이걸 넣어야 돼요. 뭘 넣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농업인 건강보건센터.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겨우 해놓은 것이 농진청에서 주관해가지고 전국에 5개 대학병원에 농업인 건강안전센터, 농업인 안전보건센터를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호남은 조선대학교예요. 1년에 3억밖에 안 줘요. 소위 농부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기관입니다. 전국에 5군데가 있어.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지 왜 5개밖에 없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적어도 시군별로 다 둬야 되고 또 몇 개 면을 묶어서 생활권자로 묶어서 농업인 건강보건센터를 두고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물리치료사 상주, 재활운동 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 상주. 다만 의사를 상주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의사는 순회 진료하도록 전남대학교 병원 또는 초대병원과 함께 그래서 농업인 건강을 책임지고 보건을 보장하는 센터가 필요하다. 농번기의 공동급식 이것도 초료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군에서 큰돈 안 들 테니까 권장할 만하다고 봅니다. 농번기에라도 같이 식사를 같이 해먹자.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여성 농업인이 출산했을 때 농업인 농가 도우미제도 출산 그게 도우미 그리고 또 농작업 도우미 그리고 또 농작업 편의장비 요즘 이제 더러더러 개발하잖아요. 그 앉아서는 고추 이렇게 수확하고 할 때 의자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위에 이렇게 취향도 있더라고요. 우산 같은 취향도. 그 앉아서 면 굉장히 편한데 이게 또 굴러가기도 하고 허리 구부리 오는 거 100번 낫지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는 거 기왕에 개발된 것 활용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문화시설 가장 어려운 게 찜질방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주민센터하고 연관을 시키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관을 시키든 찜질방, 사우나, 간단한 체력 단련실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5대 팩터를 우리 유도석 군수께서 앞장서셔가지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중앙정부에서 그걸 수용하기 전이라도 힘 닿는 대로 이런 걸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수께 한번 꼭 해달라고 박수 한번 크게 칩시다. 박수 쳤으니까 이제 하는 거요.
그 다음에 LO 표준주택을 군에서 만들어서 보급했으면 좋겠어요. 황룡, 황토 아닙니까? 황토. 장성, 편백의 고장 아닙니까? 편백. 방 하나짜리, 방 두 개짜리, 방 세 개짜리. 황토와 편백이 어우러진 LO 주택 표준 모델을 공급해서 적극적으로 그 LO 주택을 짓는 농가에는 그 주민들에게는 그 이제 융자금, 주택 융자금 나온단 말이죠. 주택 융자금 거기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LO 마을까지도 만들어서 늘 마음에 조금 걸린 것이 장성도로는 초입에 시멘트, 고려 시멘트죠 아마? 시멘트 공장이 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약간의 그 이렇게 연기 같은 게 나는데 시멘트 공장이 여전히 가동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디 어디 다른 데로 이전하든가 하고 그런 데다가 좀 장성도로는 초입에 LO 마을 해서 황토와 편백이 어우러진 그런 주택이 옹기종기 들어서는 마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폐교가 갈수록 늘어난 말이지요. 그런데 괴산군에 한 100년 된 초등학교인데 18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폐교 위기에 처했는데 군에서 아이들을 낸 게 아니고 그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 할아버지들이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아이들을 내서 군에서 오케이 합시다. 그래서 연립주택 6가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방을 써붙였어. 이 연립가구 주택에 학생을 데리고 이사를 오면 이제 100% 무료는 아니고요. 한 달에 5만 원밖에 안 받아. 아무것도 없어. 한 달에 5만 원 받고 이것을 그 학생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주택을 대여하겠다. 그런데 충청북도 관내가 문제가 아니고 경상북도, 서울서 등등 수많은 사람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학생 수가 많은 집부터 이렇게 선발해서 6가구 다 선발을 했는데 들어보니 12명 전학이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8명 남아있는 학교가 갑자기 30명이 된 거지요. 그리고 이제 1학년짜리는 앞으로 6년간 살겠지요. 5학년짜리는 2년간 살겠지요. 귀촌 기능운동을 학교 살기와 겸해서 한번 전개했으면 좋겠다. 일전에 내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화순군에서 무슨 여기 괴산은 이제 성공해서 잘하고 있는데 화순군에서 무슨 초등학교 관사를 2채를 뜯어가지고 그 2채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 유치하려고 이제 무상으로 해주겠다 그랬는데 광주에 사는 분이 거기 이사 가려고 그랬는데 화순군 선관위가 무료는 안 된다. 무료는 이게 기부행위 걸린다.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 거의 중단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머리를 짜게 매있죠. 괴산처럼 거기는 그러고 이제 선관위가 뭐라고 그랬냐. 월 60만 원쯤 임대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광주 사는 사람이 월 60만 원 임대를 주고 화순 어디 가서 오겠습니까? 오지 말란 얘기지. 그래서 이런 괴산처럼 한 달에 한 5만 원 임대료. 그건 무상은 아니니까 얼마든지 머리 쓰면 가능하다. 이게 보증금이 없다. 예컨대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만 선관위가 보증금 받아야 한다 그러면 주택 융자금 융자 좀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살리는 것이 곧 인구를 늘리는, 인구를 유입시키는 소중한 방법이다. 공감하십니까? 내가 공감하십니까? 그래야 박수를 치고. 네. 외국인 관광객에게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창피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2018년에 대략 1,600만 명이 다녀갔거든요. 그런데 그
정확히는 이제 1534만입니다만 1600만 명 가운데 전라남도에 몇 명이 왔냐? 10만 명, 10만 명 왔어, 10만 명. 부산이 몇 명 온지 아세요? 270만 명이 왔습니다. 부산 한 군데. 전라남도 전체 합해가지고 10만 명이 왔어. 외국인 오면 좋고 안 오면 그뿐이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기업을 선택하고 외국인을 선택하는 시대가 아니고, 그 반대로 기업이 외국인이 국가를, 자치단체, 지역을 선택하는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입맛에 맞도록, 구매에 맞도록 여건을 만들어야죠. 지금 보세요. 얼마나 엄청나냐면은 중국이 유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1억 6천만 명이 해외에 다닙니다. 1년에. 그런데 그 콧대가 센 뉴욕에서 오직 중국 사람을 위해서 춘절, 우리로 따지면 설날 아닙니까? 설날에 뭐라고 있냐면 최근에 만들었어요. 화미 축제 해가지고, 이게 중국과 일본 간에 하나가 된다. 화미 중화 축제 해가지고 그 축제를 뉴욕의 허드슨강 옆에서 대대적으로 합니다. 파리 많이 다녀오셨겠습니다만 샹젤리제 일요일 날 영업을 안 해요. 유명합니다. 영업을 안 해.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일요일 영업 안 하니까 일요일 날 되면 다 독일이나 영국으로 가버려요. 아따 뜨거라 하고는 파리에서, 그 유명한 샹젤리에서 오직 중국 사람, 중국 관광객 잡으려고 일요일 날 영업을 해요. 영국의 관광지를 가면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영어 표기만 되어 있습니다. 왜? 영어가 세계 공용어니까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와서 불평해. 뭔 소리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잘 모르겠다고 안 가버려. 그러니까 또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 영국에서 전부 공원 관광지 거기에다가 영문 밑에다가 한자로 다 표기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여건에 맞도록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 말이지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고, 보고 듣고 체험하고 즐기고 먹고 구매 특산품을 사는 건데, 체험, 황룡을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거리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장성에다가 아이들을 내서 황룡 가고 체험하도록. 라인강변에 있는 노렐라의 언덕 가보신 분 많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없어요. 노렐라에 해가지고 가보면 그냥 경양식집하고 커피숍 있고 옆에 조그마한 동산 있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망부석 비슷하게 사랑하는 연인끼리 있다가 어디를 가서 돌아오질 않았고 어쩌고, 그 완전히 얘기거리 가지고 그렇게 장사한단 말이죠. 황룡이라는 소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면세점이 문제인데, 이것도 창피할 노릇인데, 이게 면세점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듀티 프리 해서 이제 그야말로 면세점, 저기 인천 국제공항 또 서울 시내, 부산 시내 등등 가면 많이 있지요. 듀티 프리 면세점이 우리 호남만 없습니다. 호남만 없어. 심지어는 청주도, 청주 공항이 하나 있고 청주 시내에 있어요. 저기 강원도도 양양공항이 있고 강릉에 또 있어요. 우리 호남은 없어. 면세점은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요게 이제 관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듀티 프리 말고 가게에 붙이는 프리텍스가 있어요. 프리텍스, 텍스 프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하면 돼. 그러면 영어로 텍스 프리라고 하는 걸 줘요. 그럼 그것을 가게문에 붙이면 외국인이 볼 때, 아, 요건 세금이 이게 외국인한테 감면되는 그런 가게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뭘 세금을 감면해 주는가? 부가세, 개별 소비세, 관세는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감면해 줘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감면해 주고 나갈 때 공항에서 다시 그걸 환불받도록 돼 있단 말이죠. 내가 쭉 다녀보니까 우리 뭐 목포도 그러하고 여수도 그러하고 뭐 순천도 그러하고 텍스 프리 이렇게 붙어있는 가게를 보질 못했어. 우리 장성에서 했으면 좋겠어. 장성에서. 특산품 중심으로. 그러면 외국인이 그래 장성이라는 데 가면 텍스 프리가 있대. 기왕이면 거기서 술 한 병 사는 게 좋겠구만. 기왕이면 거기 가가지고 뭐 일본 사람은 김을 또 많이 사거든요. 김 사지 뭐. 거기서 뭐 사과 유명한 사과 좀 사지 뭐. 이렇게 해서 그것도 조그만하지만 외국인을 유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면서 실효적인 방법이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이제 팜스테이, 그러니까 농촌인데 가서 며칠 밤 자면서 하룻밤 또는 며칠 밤 자면서 체험도 하고요.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딸기 따는 거, 사과 따는 거, 감 따는 거 체험도 하고 직접 그 사가기도 하고 팜스테이라고 해서 유럽은 아주 그것이 성행되어 있습니다. 뭐 스위스, 이태리, 프랑스 할 것 없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요. 경기도에서 2018년에 처음으로 팜스테이 마을을 운영했지요. 48개 마을을 62만 명이 숙박하면서 체험을 했는데 나는 장성에서 장성 팜스테이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촌 조성인데요. 그 중국 북경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북경에 가면 옛날 군수공장, 거의 폐해가 된 군수공장을 조금 고쳐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이 거기서 기거하면서 작품 활동합니다. 그런데 유명세를 타가지고 많은 사람이 가다 보니 우리나라 한국인 화가들, 문인들도 많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유명세를 타가지고 갈수록 임대료를 이제 높였어. 지금은 임대료가 아주 비싸요. 세계 각국에 말하자면 문화예술들이 가. 임대료 때문에 이제 조금 인기가 시들했는데 나는 우리 장성에 황룡, 엘로 주택 겸해서 문화예술인촌을 적정한 지역에 만들어서 맨 처음에는 우리 국내 예술인 중심으로 입주를 시키고 영구에서 사는 게 아니고 임대료를 싸게 받고 1년, 뭐 많이 살아봐 2년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각국으로 넓히고 그 다음에 세계 각국으로 넓혀서 세계 문화예술인들이 찾아오는 고장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백일장, 지금 이제 지긋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저만 해도 초등학교 때 백일장만 했거든요. 초등학교 교정에서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요즘 백일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장성에서 백일장 대회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장성군 관내 학생들 중심으로 하다가 전라남도 넓히고 그다음에 전국으로 넓혀보세요. 그러면 서울에서 초등학생 손잡고 학부모 따라오고 학부모 따라오면 당일날 올라가겠습니까? 참자야 되고 또 뭐 예선 중결승 결승하다 보면 며칠간 숙박해야 되겠지요. 백일장 대회 끌어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름다운 강, 산, 자연환경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장성호에서 조정경기대회 열리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커누대회도 있고요. 청소년 산림대회도 있고 국제 청소년 관련 대회가 많습니다. 이것 중에서 장성호 여건에 맞는 그런 그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보람이 될 수 있다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뒷북치지 말고 선도합시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사항은 시대적 흐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라면 나무동네 따라가지 말고 먼저 적극적으로 해서 앞장서 나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유기농.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고요. 돈이 되는 농사가 유기농입니다. 돈이 되는 농사가 유기농이에요. 내가 통계를 보고 안타까운 것은 친환경 농가가 왜 줄어버렸지요? 많이 줄었어요. 장성군에 친환경 농가가 2014년 통계가 있고 그리고 2018년 통계가 최근 통계인데 비교하니까 확 줄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돈이 안 되니까 줄었을 거 아닙니까? 돈이 되는 농사를 해야 된다. 어떻게 돈이 되는 농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혹시 농사를 많이 지실 테니까 상농, 중농, 하농 개념이 있는데 상농, 중농, 하농이 뭔지 아세요? 상농. 삐그시 웃으시네. 뭐가 상농이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아니 세상에 내가 그런 질문 했겠습니까? 그런 질문 아니고 다 아시는 거예요. 순간 좀 잊어버리셨지. 상농은 흙살리기에 전념하는 농부입니다. 흙만 살려놓으면, 흙만 잘 갖고 놓으면 저절로 열매 맺고 꽃 피고 수확 타수확 된단 말이죠. 중농은 이게 사과가 몇 개 열렸지, 감이 몇 개 열렸지, 딸기는 몇 개지, 그 수확량만 보는 사람이 중농. 하농은 씨만 뿌리고 놔둬버린 사람, 이게 하농인데 그 우리 선배들의 지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흙살리기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게 뭐 유기농 한다 그러다가 수확 망쳐버리고 다시 그냥 관행농으로 돌아가 버려 그런단 말이지요. 어떻게 할 것인가? 군에서 주도적으로 친환경 미생물 토양제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공급을. 여기 저 나노 바이오 센터 있잖아요. 바이오가 뭐라는 거예요, 바이오가.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나노 바이오 센터 만들어 놓고 기업 들어와서 장사 잘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세금 내고 보탬 되는 것도 고맙지만 적극적으로 군에서 대시해서 미생물 토양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공급해 주라. 제주도 이미 그런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농가 단위에서 여기 저 유기농의 대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쿠바인데 여기 보세요. 소위 지렁이 농법에서 쿠바는 지렁이를 면 단위로 전부 지렁이 센터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농민들께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챙기질 않아요. 그러면은 지렁이가 이제 그 흙을 계속 속으로 들어가서 파고 다닐 거 아닙니까? 우에다는 그 밭에서 나온 모든 찌꺼기를 그대로 놔둡니다. 배춧잎 떨어진 것, 과일 열매 그냥 썩은 것, 그 다음에 음식물 찌꺼기 그대로 놔둬요. 그리고 일정 기간 비닐로 덮어놓습니다. 말하자면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발효를. 그리고는 밑에서는 지렁이가 다녀요. 그래서 1991년에 미국이 소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쿠바에 대한 봉쇄령을 내렸고 그래서 비료와 농약이 한 톨도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그럴 때 쿠바가 작심을 하고 좋다. 우리는 자연농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지렁이 농법을 개발해서 대성공을 해서 그 당시에 식량 자급률이 43%였는데 지금 100%가 훨씬 넘고요.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쿠바 농산물 1등 상품. 왜? 화학비료 안 쳤어? 농약 안 쳤어? 잘 팔립니다. 그런 것처럼 농진청에서 지금 신청하면 그 필지별로 필지 지번 알려주면 그 토양 상태를 딱 분석해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당신네 밭은 당신의 논은 너무나 질소가 많다. 너무 말하자면 이게 수박 농사를 한 그런 농토인데 이게 한 해 빼먹어버리면 당분을 많이 빨아먹잖아요. 수박이. 그럼 당분을 빨아먹어버리면 그 밭에는 당분에 관련된 이게 영양분을 넣어야 한단 말이죠. 당신네 밭은 당분이 없으니까 이러이러한 요소를 넣는 게 좋겠다고 다 나옵니다.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흑토람 거기다 들어가 신청을 하면 다 나와요. 그런 걸 중심으로 하면서
군에서 중심이 돼서 미생물 토양제를 적극적으로 공급을 해야 한다. 그래야 돈 버는 유기농이 된단 말이죠. 해남군에서 되냐 안 되냐 하다가 되는 걸로 최종 정부에 승인이 돼가지고 소위 농업인 수당, 농민 수당을 뭐 60만 원인가 준 것으로 확정이 됐어요. 나는 우리 장성군에서 유기농으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 유기농 수당 해서 유기농을 해서 돈 벌었다. 관행농보다 오히려 돈이 잘 벌린다 하는 게 이게 정평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지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유기농 로컬 푸드, 군과 농협이 함께할 일인데요. 식재료, 그 다음에 가공, 그 다음에 음식점, 레스토랑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완주군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사례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마트팜, 핸드폰 가지고 그 온실에 뭐 비료 뭐 좀 더 넣고 거기에 습도를 어떻게 하고 공기 바꿔주고 다 조정하잖아요. 근데 온실 작물뿐만 아니라 이제는 밭작물까지 축산까지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군에서 적극적으로 체험장을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께 보급을 해야 한다. 일본은 말이지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일본도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토양 성분까지도 분석을 해줍니다. 토양 성분까지도. 지금 당신네 이 밭의 토양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게 다 나와요. 이렇게. 그런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가려면 우리 장성이 앞장서면 좋겠다. 세 번째, 지금 현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로 나가겠다. 2017년에 7.6%에 불과하던 것을 2040년이 되면 35%까지 늘리겠다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방법이 있냐? 무슨 방법이 있냐? 농업과 병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 여건상. 그런데 이미 두 가지 실험을 하고 있지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바로 가까운 영광인데요. 영광 신덕마을인데 여기를 보면 주민들이 한 밭을 800평 내놨어요. 한 2,435 평방미터 800평 내놓고 한수원에서 2억 4천만 원 투자해서 직접 이렇게 세워서 태양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0년간 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전기가 많이 생산될 때 적게 생산될 때 있으니까요. 그걸 주도록 계약을 맺어서 막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굉장히 기둥을 높게 해가지고 기둥 사이를 멀게 해서 밭작물, 경운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서 월 200만 원, 300만 원 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밭작물은 밭작물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작은 요게 이제 농협중앙회가 분석한 건데요. 요건 이제 키 높이가 그렇게 높게 안 했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높게 하는 게 좋은데 뭐 그러나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요게 농협중앙회 분석에 의하면 논농사 5,100평을 짓는 것이 우리나라 논농사 짓는 것의 평균인데 태양광 이렇게 논농사를 하게 되면 전기 수입 플러스 요거 이제 벼농사는 벼농사 그대로 되는 거니까요. 수입 그것이 2,100만 원이 돼가지고 순수입이 논농사만 지을 때 710만 원에 비해서 3배 더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은 조금 오밀조밀해서 좀 그렇고요. 이 방법은 굉장히 할만하다. 이건 할만하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마 머지않아서 이제 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뭐 보조금도 주고 뭐 쉽게 한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럴 거에 대비해서 미리 장성해서 스터디를 해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쭉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은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박수를 안 치셔. 그러다가 내가 이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박수를 쳐. 그 클린턴 대통령 구호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 한마디 말로 그냥 부시를 이겨버리고 대통령 됐잖아요. 핵심은 소득입니다. 소득. 핵심은 소득이요. 돈 버는 농사, 돈 버는 농촌이 되면 오지 말라 해도 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도시 근로자의 한 75%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보면 이게 우리 전남이 이제 참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분별해야 할 과제입니다마는 전국에서 가구당 소득이 가장 낮습니다. 가장 최하위,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가 전남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 행정이 조금 미흡해서 시군까지는 분석이 없어요. 시군에 유일하게 있는 통계는 생산액, 소위 GRDP라고 하는 것, 지역 총생산액, 그건 있거든요. 그걸 잠시 보니까 장성은 열심히 분발하고 있어요. 이거 나타납니다. 이거 보니까요. 2010년에서 2016년까지 통계가 마지막 최근 통계인데 전국이 131% 성장했어요. 서울을 비롯해서 모든 지방 다 합은 거죠. 전남은 114%, 갈수록 뒤져. 근데 장성은 전국 평균하고 비슷한 129%. 열심히 장성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기분이 좋으니까 박수 한번 칩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걸 다 1등할 수 없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장점과 특징을 살려서 거기에 부가가치를 높이고 상품화해서 세계 시장에 나가는 것, 세계 사람들 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요체지요. 근데 장성, 아마도 내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생마케팅에 성공한 최초 사례, 얼마나 좋아요.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야 돼. 편백나무 숲, 웰빙, 그러면 다들 편백, 그 냄새, 나도 편백으로 진 황토로 진 집에서 살아봤으면 그런단 말이죠. 또 장성 아카데미, 내가 1116회 이 세계 기록을 보유했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여기서 축적된 노하우, 지혜, 지식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현실 생활하고 연결시키면 그게 발전의 동력이 되는 거지요. 또 우리 이제 홍길동 서민들 참 안타까움, 억울함을 씻어주는 정의의 사도 아닙니까? 또 KTX 정차액 부활한 것. 이야, 나 그 기사 보고 정말 멋집디다. 다시 한번 박수 쳐버립시다. 그 기분 좋으니까. 응? 우리 요도석 군수의 뚝심, 장성 아카데미에서 비롯된 장성 군민들의 단결력, 이것이 성사된 거라고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고비를 넘겼다,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하는 신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한테 조금 귀찮더라도 광주나 장성 올라면 미안하지만 장성역에서 좀 내려주라. 장성역 이제는 서니까 장성역에서 좀 내려줘. 편지를 전부 보내야 돼. 특히 장성 향후에 보내야 돼. 그러면 예양심이 농권만큼이라도 있으면 내가 장성 집에 갈란다. 그러면 광주로 해서 평상시에 갔는데 아이고 아직은 하루에 뭐 2편 있다는데 조금 귀찮긴 하지만 기왕이면 내가 뭐 장성에서 내리는 KTX 타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점점점 많아지면 횟수가 늘어나. 대표적 사례가 곡성과 구례입니다. 곡성과 구례예요. 곡성에 KTX가 폐지됐었어요. 그런데 곡성에서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또
곡성에서 들으면 뭘지 모르지만 봉이 김선달 비슷하게 뭐 심청 축제도 만들고 어쩌고 뭐 오더니 곡성에 사람이 늘어나서 어이 곡성에 그냥 뭐 새마로 토한 사람이 많네 해가지고 곡성을 KTX역으로 부활시켰잖아요. 그리고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KTX가 됐든 새마을이 됐든 구례보다도 곡성이 더 많더래요. 지금 적극적으로 이용해라. 내가 자세한 분석은 안 해봐서 적극적인 권장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아까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정성역에서 백양사, 백암산 있고 그 백암산의 단풍이 참 좋다는데 어째 사람들이 다 내장산으로 가지? 아니 차라리 장성역에서 KTX도 쓰고 하니까 협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협계를 만들어서 그 뭐 이렇게 백암사 입구까지 이렇게 놔버리면 글쎄 조금 한번 검토해서 한번 해봄직한데 하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런 걸 포함해서 어쨌든 앞장서야 한다는 앞장서. 아까 말씀드렸던 뉴턴 현상의 유리한 조건. 여러분, 기회는 누구한테든지 옵니다. 개인사가 됐든 직장이 됐든 국가가 됐든 자치단체가 됐든 기회는 와요. 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칩니다. 왜 놓치냐면 이것이 기회인가? 기회인가? 그럼 지나가 버려요. 기회가 내 가슴팍에 안기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기회가 왔을 때 확실히 잡아버려야 내 것이 되는 거죠. 내 것이 돼.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를 해놓고 기다려야 돼. 준비를. 그래서 로마의 세네카라는 유명한 철학가가 좋은 말 했어요. 운이 뭐냐? 이 보세요. 뭐 영어입니다만 What is luck is what happen. 운이란 놈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 운칠 기삼이 아니고 로마 철학가는 말하기를 when preparation meets opportunity. 준비라고 있다가 기회를 만났을 때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운이 온다. 그것이 운이다. 저는 이미 장성에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쉽지 않아요. 색 마케팅 다른 자치단체가 또 본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 차제에 우리 영수께서 어차피 창발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강 드라이브하고 있을 때 우리 장성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돼서 반드시 쌍무지개의 희망처럼 희망의 장성을 만드시길 바라고 지금 내가 준비한 강의 자료에 한 20%쯤 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내가 1시간이나 2시간 할 여유가 있는데 6시가 되어버렸고 6시 9분이 되어버렸고 빨리 끝내라고 박수 치는 거 봐요. 그래 여러분 늘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